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1차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1차 함수를 말하는 거.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y는 ax 플러스 b 꼴이라고 1차 함수를 배웠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이때 이 a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고 이 b를 y절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기울기가 직선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b는 우리가 그때 y절편, 즉 y절편이라는 건 y축과의 교점이고요. x가 0일 때의 y좌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x1, y1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선 중학교 때는 a라고 했는데 이건 m이라고 표현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때 y 빼기 y1은 기울기는 어차피 x의 개수여야 되니까 x 빼기 x1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곧 x가 x1일 때, x가 x1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좌변도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y는 y1이 된다. 그러니까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역시 직선의 방정식도 암기입니다. 암기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우리가 직접 구합니다. 1번 조건에서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문제였고 2번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m을 구하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이게 기울기의 뜻이고요.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x의 증가량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해주시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여기가 이제 m이죠. 여기가 이 부분이 m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m 대신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y 빼기 y1 똑같고요. m 대신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요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x 빼기 x1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 부분이요, 요 y1 x1 대신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자, 여기에다가 편의에 따라서 y2 x2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같은 직선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x2 y2를 지나든 x1 y1을 지나든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직선 만들 때는 그 점을 택할 때는 두 점 중 아무 점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인데 이렇게 암기하면 어렵습니다.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거.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 기울기니까 m 대신 기울기를 쓴다, 이렇게 구해서 m을 먼저 구해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요것 또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나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x절편 y에다가 0 대입하면 x절편 나온다 그랬죠. y가 0이면 a분의 x는 1이 되기 때문에 x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또 x절편에 대해서만 아니라 y절편에 대해서는 x가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면 요거 b분의 y가 1이 되니까 y는 b. 그래서 y절편이 b라는 것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다. 1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기울기가 안 주어졌죠. 기울기 m이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합니다. x2 빼기 x1 1 빼기 빼기 2 y2 빼기 y1 0 빼기 빼기 2 그러면 기울기는 1 플러스 2니까 3분의 플러스 2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나 b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을 선생님은 b를 택할게요. b를 택해서 왜냐하면 b가 1,0이니까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b를 택하면 y 빼기 y1은 0이고 m은 3분의 2니까 3분의 2 쓰시고 x 빼기 x1인데 x좌표가 1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양변에 3을 모두 곱해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1, 2, 3, 4, 5번과 같은 그런 일반형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mx 플러스 n 꼴로 나타내는 방법 요걸 표준형이라고 그러고요. 일반형은 요걸 이렇게 이항을 해서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걸 요걸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형은 별게 아니라 그냥 그 이항만 해주면 됩니다. 한쪽으로 한편 쪽으로 다 몰려주기만 하면 되고 또 요건 표준형이라 그래요. 함수는 항상 y를 맨쪽에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y를 우변에 넘겨서 같이 섞어주면 이걸 일반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넘겨줍시다. 넘겨주면 3분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 되고요. 3을 모두 곱하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3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는 y가 0일 때의 x좌표니까요. 좌표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죠. 기울기가 3이라는 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쉽게 y 빼기 y1 y1이 지금 0이라고 나왔으니까요. y 빼기 y1 자, 기울기는 3 x 빼기 x1 그러면 x 빼기 x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자,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봤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 B, C가 있는데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기울기가요. A, B를 연결한 기울기와 B, C를 연결한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아시겠습니까? 점이 이렇게 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다. 이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A고 B고 C라고 할 때 A, B의 기울기와 그리고 곧바로 B에서 연결하면서 B, C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그럼 완전히 나란하다는 뜻이니까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왜 꼭 그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학을 평생 수학자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외워야 되겠죠.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된다.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 자, 그럼 AB의 기울기. 선분 AB의 기울기. 자, 이것은 x2 빼기 x1. 1 빼기 1이죠. 그러면 1 빼기 1. 그 다음에 y2 빼기 y1이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구나.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거든요. 자, 이거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네, BC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BC의 기울기를 구해봐야죠. BC의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x2 빼기 x1. 그렇죠? y2 빼기 y1.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 자, 그럼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4 빼기 3.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a 빼기 1분의 4 플러스 3이 되니까 a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 값이 뭐와 같다? 기울기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이게 주어진 거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BC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 자, 그럼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 부분 분모는 어디다 곱해주면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7은 이렇게 좀 내려서 합시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A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분수식 문제가 B분의 A는 C분의 D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교차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분수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보면 이렇게 분모분자 이렇게 곱해서 서로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이 항에서 3a는 이렇게 되고요. 7은 넘어간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이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5.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3a는 마이너스 5니까 3으로 이렇게 슉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푸는 방법. 자, 기울기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다. 그러면 지나는 점 x1, y1을 대입하고 기울기 m은 곱해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기울기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걸 기울기라고 아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정한 거를 요 m에다가 대입하면 똑같이 풀어줄 수 있고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문제는 풀어보지 않았지만요. 이 공식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x절편을 x 밑에, y절편을 y 밑에 놓고 더하면 1이 되면 그게 x절편과 y절편이 각각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